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레븐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은 어저께까지도 약간 숨차게 올라왔잖아요. 오늘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그렇더라도 외국인이 파는 거 아닙니다.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침 시작할 때도 약간 프로는 비차익이 조금 나가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꼭 나오기 또 다른 것 같고요. 파는 건 없어요. 파는 건 없는데 여하튼 시장은 조금 조정 보이고 있는데 큰 뭐 이유보다는 그동안 또 순고 많이 올라온 거 그에 따른 뭐 그 정도 아닌가 보고 싶은데 딱 하나 구체적인 게 있다 그러면 같이 안 가는 게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야 1등 형 같이 가자 그랬는데 오늘 같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이러다 하면 다시 내려가서 나 이거 하나 신경 쓰는 거 위아래 그죠? 위는 삼성 아래는 현대 현대 좀 내리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현대차. 현대차가 이 매물이 좀 꽤 많이 있고요. 현대차 오늘 외국인이 아침부터 사자 없이 팔자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하여튼 그 정도가 특징 보이고 있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또 100% 벗어나는 법이 있는데 꿋꿋하게 제가 보면 멀쩡한 회사인데 키우면서 끝까지 100% 분류돼갖고 말을 못하는 주식이 있는데 지금 신고가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신고가. 그러니까 오늘 신고가라고 50일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제약바이오도 쉬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강한 업종이 이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IT 부품주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플렉서블 OLED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관련주에 대한 흐름에 대한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한 500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40억 팔고 있는데 140억 정도, 500억 정도 140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140억 매도하고 있는데 뭐 지수에 대한 쪽은 그렇게 뭐 조정에 대한 흐름이 뭐 깊다거나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주가 저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아직 아니다 이놈아 했던 그런 주식 LG는 어떻게 뭔 소리야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IT주 전반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삼성전기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시장의 어느 정도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코멘트 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늘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요즘 이게 또 신고가 나가는 게 있더라고. 이거 작년에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오이죠, 오이.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후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이솔루션이 아침부터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묶음들이 같은 묶음이라고 보고 있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찌되었건 삼성전자랑 같이 갈 수 있는 거가 저는 크게 봐서는 저거라고 보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SOL, GS 그런 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군으로 가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서 이제 낙폭과되는 뭐 무조건 이제 현대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근데 이틀 동안 어저께 특히 포스코는 심했잖아요. 너무 심하게 올랐어. 그래서 좀 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아래 그 이노베이션 그 시리즈 중에서는 GS가 좀 올라가는 거. 그 정도 뭐 많이 쉬었죠 이런 것들이요. 그 정도 일단 시장에 어떤 코멘트 할 만한 그 정도가 아닌가.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요. 그 정도에서 보이고요. 서울 반도체가 또 올라가는 거 있네요. 서울 반도체 또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반도체. 그리고 그 정도가 서울 반도체는 하여튼 제가 앞서 말하는 거 100%짜리 하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여튼 서울 반도체가 오늘 올라가는 게 특이사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목요일날 오시는 분이고요. 이분만 기다리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분 보니까 그분도 생각나는데 이분 덕분에 뭐 회복했다라고 그 팟빵에 쓰신 분인데 잠시 후에 찾아보겠고요.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지금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까지 돼요? 뭐 종목을 치게 되면은 이분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종목 검색에? 종목 검색에? 요즘에 살 좀 빼고, 요즘에 살 빠지고 있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인터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굴살이 빠진 것 같긴 해. 연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 김사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한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진짜 얼굴이 가늘어졌는데요? 뭐 했어요? 살 좀 뺐어요. 아니, 이 얼굴은, 내가 알잖아요. 내가 다이어트 업계 30년이잖아요. 이 얼굴은 저녁 때 잘 안 먹은 얼굴인데 거의? 저녁 안 먹지 않으면 이 정도 안 되는데? 아니, 원래 몸무게로 좀 돌아가는 거죠. 원래 몸무게? 근데 나 처음에 머리만 스타일이 바뀌었나 했더니,
머리는 아무것도 안 바른 거고요. 네. 그래요? 네. 뭔가 좀 있는데. 네. 그럼 그렇고요. 네. 결론만 하나 하고 가죠. 네. 지난주에 이제 굳히기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많이 늘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등은 굳히기. 이제는 몸을 준비하면서 몸을 만들고 결선전 대비하는 건데요. 그 상황의 변동 있는지 그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뭐 좀 정리할 거는 좀 정리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정리한 게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경인양을 제가 어제 정리했는데 오늘 또 7%가 올라가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경인양 같은 경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못 갔었던, 좀 쉬고 있었던. 뭐 지금 보여주는 거는 지금 이거는 코스닥 지수 차트고요. 네. 경인양이 이게 주봉 차트고 일봉인데 어제 제가 여기 경인이 나왔길래 일단은 뭐 대만 아니었으면 가져갔죠. 네, 가져갔는데 대라서 일단은 뭐 한번 수익을 좀 챙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랐는데 오늘 또 뭐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달이 뭡니까? 한 달이 뭐에 더 됐죠? 네. 2달 됐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코오롱 인덕과 투명 PI 풀 이미디어 그걸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경인양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요거 정리했고 하여튼. 네. 그리고 뭐 경인양 또 궁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8,100원 정고점인데 네. 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오늘 따라가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어제 수급을 보시면은 그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고 매매하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그렇죠. 그냥 오늘 사자 하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기관이 들어와서 이 정도 수급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근데 굳이 기관의 매매를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기다리시면 조정 나옵니다. 네. 조정 때 다시 한번 경인양 보셔서 정고점인 8,000원까지 보시고 그 이후 10,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추가 산게 펜 엔터테인먼트를 갖다가 펜? 네. 펜 엔터테인먼트를 어제 좀 더 샀어요,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니, 매매가 끝난 게 아니라 매물 또 새로 산 게 있다고? 추가 샀네, 추가. 네, 펜이 좀 가격대 자체가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사만 네트워크스 갔었잖아요. 갔다가 이제 이게 그 콘텐츠 관련주들은 돌아가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태양의 후예 때문에 뉴가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함부로 애틋하기 때문에 사만 네트워크스가 시세를 내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럼 그 다음 차례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제 펜 엔터테인먼트 보시게 되면은 겨울연가 2 이게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똑같은 모양대로 갈 가능성이 커요. 누가 나와요, 오늘? 아직 뭐 배우는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근데 뭐 대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저는 이 가격대인데 7,700원대 가격대는 그냥 무리 없이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 관계였다고. 이번에도 남이사면서 찍나? 설마? 안 찍겠죠. 재무만 갖겠죠. 그런가? 네, 플롯만 가져오겠죠. 그래서 펜 엔터테인먼트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샀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예스했던 게 유양두엔유를 어저께 좀 추가로 예스했었어요. 라이파이? 네. 라이파이?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유양두엔유의 차트인데 얘도 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요. 네. 저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제 뭐 바닥에 내려왔길래 워낙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 경인양행을 정리한 것으로 샀는데 오늘 또 시세가 또 나오고 있네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파이도 있겠지만은 오늘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사장이 인터뷰를 한 게 나왔어요. LG 디스플레이도 OLED 쪽에서는 3년 내에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는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유양디엔유가 LG 디스플레이 생산하는 OLED TV의 그 파워 모듈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지금 매출 자체만 놓고 보면은 OLED TV는 아직까지 매출 자체가 전체에서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크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바로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 흐름을 봐서도 지금 오늘의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양새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답답하지만 뭐 어제 샀는데 오늘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는 아마 시장도 같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 3,160원은 돌파를 아마 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보죠. 네,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일단 저는 그 한번 정리했는데 아프리카? 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TV도 1인 미디어 관련해서 많은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VR로 엮여서 올라가네요. 아, 뭐든지 봐야지 알지. 네. 딴 애들 어떤 게임 하는지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 TV를 처음에 계속 말씀을 드릴 때 그건 두 달 됐죠? 아프리카 3달인가 2달 됐어요. 아, 이 친구는 작년 이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승원 교수 거지. 네. 작년 빨가벗는 여자 얘기할 때부터. 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서 결국 이제 미디어 소비 형태가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오버워치 새로 나왔잖아요. 오버워치 관련해서 블리자드의 주가도 상당히 좋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애들이 남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를 보는 거라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좋아하죠. 네, 그래서 요즘은 뭐 꼭 VR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아프리카 TV도 장기적으로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덕성을 팔았다고 어떤 여기 시청자분 있으신데 덕성을 팔았어요? 네, 덕성은 팔았습니다. 얘기해 줘. 왜 팔았어? 덕성은 딴 거 없었어요. 그냥 저것 때문에. 뭐요? 사드. 사드 네, 때문에 팔았어? 그래서 사드 때문에 노이즈 껴가지고서 일단 팔았는데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탄력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대회니까 대회 아니었으면 안 팔았을 텐데. 뭐 제 고객 중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도 아직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분들은 대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굳이 팔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팔았고요. 네. 또 가지고 있는 게 제이스택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네. 제이스택은 좀 올라갔었던 기간과 좀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 상당히 좀 기대가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지금 뭐 6천원에서 따블난 상황에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계속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금 좀 시세를 내어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어떤 노이즈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계속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진바이오텍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얘는. 진바이오텍이 뭐야? 진바이오? 네, 진바이오텍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데 근데 오늘 밀리는 거는 오늘 밀리는 거는 그냥 좀 답답하신 분들이 그냥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저는 일단은 뭐 굳이 까지는 않고요. 계속 좀 아직까지는 홀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펜엔터테인먼트와 유양두인유가 현재로서는 조금 좀 더 관심이 더 간다. 말씀드릴 거 하나 더 있겠다. LG생명과학을 또 편입했어요. 오, 좋아. 네. LG생명과학은 뭐 수급만 놓고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양면에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시장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미 약품의 역할을 해줄 만한 좀 시가총액 큰 종목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어요, 지금요. 네. 그렇죠. 오늘 지금 4.98% 올라가면서 그리고 에이티젠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세가 좀 나왔다가 좀 쉬고 있고. 네. 그래서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나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그러면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 내에서도 한미약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한데 그 부분 중에 하나로 저는 LG생명과학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필러 매출이 중국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차트만 놓고 보면은 뭐 그냥 뭐가 좀 탄력이 없어 보이지만은 주봉에 놓고 흐름만 놓고 보시면은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섞여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냥 조금 밀리는 거는 그냥 시장이 약간 좀 단기로 급등한 이후에 좀 밀리는 과정에서 같이 좀 쉬어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큰 종목 내에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 다 됐죠. 오신 김에 이것도 읽어드려야 돼요. 우리 김성훈 과장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 저희는 뭐 일주일 내내 해도 저렇게 칭찬해주는 사람 없지 않냐. 네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레인보우님, 한방 김성훈 과장님 화이팅입니다. 경인양행으로 이제야 원금 회복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도 아니야. 꾸벅. 이분은 저를 욕먹이는 거죠. 스타댄스님. 이양영 위원님 얼굴이 궁금해서 직접 검색해봤는데 나 이것도 처음 들었다. 지상렬 닮으셨네. 뭐야. 지상렬 닮았다는 내가 또 처음 들었어. 응? 지상렬 닮았어. 또 너무 좋은 방송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모두 신경 쓰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모래요 정바람 도리님. 정리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길을 알려주시네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이성 교수가 길을 안 되는데 네. 길 모르잖아 우리 또. 길 모르죠. 내비 없어 못 가잖아 아무데도. 네. 그거 아세요? 자기 집 가는데 항상 너 내비 찍고 가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근데 여의도서 가는데 왜 찍어? 습관적으로 찍어요. 찍어. 어디 갈 때 항상 찍어요. 심지어 정보 정리만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거 좋아요. 그게 미디어 팟캐스트의 한 역할이죠. 호시 우버 전님 질문하셨어요. 라인이 미국 나스닥과
일본 증시에 동시 상장한다는데 라인에 투자할 경우 환율, 앞으로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 나스닥과 일본 증시 둘 중 어디가 더 나을까요? 질문하셨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답 드릴 수 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ADR 형태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있으면은 바로 그냥 항상 두 개는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맞추는 뭐가 그래 사람의 무한대가 와서 맞추기 때문에 그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걸 엔화로 하시건 달러로 하건 똑같이 간다.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요거 있잖아요. 내가 이성 교수 기뻐할 일 있다. 네. 내가 어저께 우연히 또 검색을 하는데 말이야. 우리 책에 관해서 블로그를 쓰신 분이 있어.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말이 들어있다. 네네. 네, 진짜 이거 내가 자다가 빵 터졌어. 여기 초보자를 의한 인문서라고 이거 오해하시면 저는 이분 만난 적도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읽다가 정말 내가 빵 터졌어 내가. 네. 읽어드립니다. 이성훈 교수. 네. 꾸벅 인사를 준비하고 있어. 왜요? 내용이 너무 좋아. 내용은 깜짝 놀랐어. 미국 주식이 답이다는 여느 사탕 발림 주식책보다 알차다. 검증된 도표, 차트 자료 활용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있고 저자 이양영, 이승원 모두 실력 있는 전문가로 팟캐스트와 증권방송을 하고 있다. 오랜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고 방송을 통해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준다. 그 다음 뭔지 알아?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 네. 적어도 사자는 아니다. 사자는 아니다.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사자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역시 돈 안 됐어. 어떻게 5,000부가 팔려도 돈이 안 들어와. 사자가 아니라는 거를 행복하게 여기세요. 이 바닥에서, 이 업계에서. 5,000부가 안 팔려도 돈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사자 할래? 사자 하든지. 어디 가서 사자 하든지. 나랑 아는 척 하지 말고. 나는 사자 아니라는 게 너무 행복해. 계속 갑시다. 예, 바로 이제 물론 들어가서 해외 시장, 국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만 간단히 정리하죠. 네. 네. 지난주에요? 네. 지난주였나 그 시황 말씀드려서 네. S&P 500 지수의 신고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결국 빠르게 신고가 났어요. 네. 한방님도 어기죠, 뭐. 나면서 결국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들과 어떤 상당히 사드에 대한 어떤 노이즈도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좀 업종과 종목들에 역시나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보시게 되면 이번 주 특징 중 하나가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번 튀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가 튀었냐면 LG 이노텍하고 서울반도체가 튀었어요. 네. 이게 뭘 뜻하냐면은 키 맞추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낙폭과의 종목들이. 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 종목들이 더 뽑기보다는 기존의 추세 종목들은 일단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밑에서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져서 낙폭과의 종목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올라오고 있다. 키 맞추기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이거예요.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인데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707.7포인트 그때 710포인트 네.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올라갈 때는요. 지금 올라오는 서울 반도체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종목이 그때 지금 신고가를 냈거나 아니면은 신고가 언저리에서 충분히 지수보다 더 강한 종목들 현재 아마 쉬어갈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럴 때 더 강하게 뽑아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지수가 지금 전고점 언저리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반등에서 올라오는 서울 반도체를 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한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폭과의 네. 종목들의 지금은 반등은 아마 조만간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수가 올라가면 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도 업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주도 업종이 필요한데 화장품과 제약바이오가 그 역할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런데 사드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한번 수급이 화장품에 꼬여버렸거든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한번 수급에 꼬여버렸습니다. 물론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더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한미 랩스 커버리지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ADC라 그래서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 보리형 제약이라든가 레고캠 그리고 뭐 ST팜이나 뭐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유한양, 큰 종목은 유한양행, 그리고 네. 종근당 같은 종목들, 그리고 작은 거는 오스코텍, 그리고 뭐 크리스탈, 파미세, 메디프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묶어 놓고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해서 뭐 그 반도체 OLED는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요즘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증권 100% 종목 신고가 나는 포함해서 근데 은근히 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네. 키움은 증권 100% 좀 많네요. 은근히 네. 좀 네.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빼고 뭐 아까도 제가 대외 기자에 편입한 GS텍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LG도 그 아까 그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사장의 어떤 거기 기사도 봤듯이 네. 3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관련된 내용들 해서 그래서 OLED 관련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글쎄요 뭐 AP 시스템이나 비아트론 같이 그런 거 말고 후공정 쪽으로 좀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는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시장은 어제 강탕 오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AR. 네. 네. AR은 증강현실이잖아요. 그렇죠. VR하고 AR 구분해서 좀 봐야 되는데 웃긴 게 네. 한빛게임즈가 어제 상한가 가고 한빛소프트 그거는 전에는 VR로 갔거든요. 근데 포켓몬고는 AR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엉뚱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머니 게임을 한 거죠 그냥 단순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AR 관련주가 뭐가 있을지 생각해봤는데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VR에서 관련주는 뭐 계속 말씀드린 아프리카 TV는 VR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직도 기억나? 더가웃에서 네. 야구장에 더가웃에서 갖다 놓고 네. 막 실감 나게 해서 저희 떠드는 거 막 욕하는 것도 다들 욕은 모르겠으나 네. 다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옛날에 네. 그 우리나라 PC 보급을 좀 확산시켰던 계기 중에 하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건데 네. 그 야한 동영상 있잖아요. 네. 네. 그 어른들이 다 야한 동영상 한번 보려고 PC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옛날에. 진짜요? 오양 비디오가 오양 비디오. 우리나라 네. 그 PC 문맹을 그 해소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CD-롬이 뭔지도 모르고 디스켓 들고 와서 카피해달라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뭐 부팅하고 나서 할 줄은 몰랐는데 그것 진짜로? 때문에 PC를 배웠다라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때 이제 그 비디오 사건이 우리나라 PC 그 사용률을 높였다 이런 대박.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 VR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그 성인용 동영상을 VR로 한번 본 사람들은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 몰입감이. 그러니까 이게 선거 관련된 부분들을 좀 뭐 이렇게 터부시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련 우리가 뭐 그런 산업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결국 은 VR 기기가 이제는 집집마다 적어도 한두 개씩은 보급이 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또 오큘러스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전파 인증 통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주로 한다면 일단은 저는 콘텐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콘텐츠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업이 있는데 잠깐만 한번 제가 이게 100% 한번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100%네요. 말씀 못 드리겠네. 네. 그래서 VR 렌즈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요.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100%도 말은 해도 된대. 그래요? 100%로 말을 인지하고. 네. 뭐 100%인데 그 코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야? 코렌. 코렌. 코렌이라는 종목도 VR 관련해서 조금 추천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재무도 좋고요. 재무가 좋고 그 돈도 버는 회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VR 관련해서 그렇게 더 같이 이제 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AR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AR은 솔직히 진짜 AR은 전에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이게 진짜 AR이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곳은 결국은 대기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를 AR 관련주 살 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AR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컨텐츠 VR에서 VR 뭐 렌즈나 아니면은 플랫폼 아프리카 TV나 아니면은 그 컨텐츠. 컨텐츠는 만들어서 360도 카메라 찍어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컨텐츠 관련해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포켓몬
포켓몬이니까 그게 된 거지. 그렇죠. 왜 캐치 올레가 원래 캐치가 네. 왜 안 됐냐면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켓몬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성공한 건데 네. 이게 사람들이 AR에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AR은 그냥 재미 요소로 추가가 된 거고 그렇겠죠. 포켓몬이라는 캐릭터 자체 아드님 어렸을 때부터 포켓몬 엄청 좋아하잖아요. 걔는 피카피카로 한국말을 배운 애죠. 그렇죠. 네.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켓몬 지금 모르는 애들은 네. 우리 뭐 애기들은 포켓몬 모르니까 관심도 없어요. 맞아요. 다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속초로 탐방을 갔다 오겠습니다. 탐방을 갔다 와서 진짜 되는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아는 바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 방송에서 한번 CNN 영상 한번 틀린 적이 있는데요. VR은요 너무나 명확해요. 그 포르노 인더스트리 있잖아요. 네. 걔네가 갑이에요 지금요. 네. 네, 그리고 그 성인 쪽에 시장하는 사람이 메인 CNN에 나서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자기네가 제일 많이 준비돼 있다. 그리고 있고요. VR 쪽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업계는 다 알아요. 일본이 갑입니다. 일본이 갑. 왜냐면 일본이 성인 방송이 워낙 강하잖아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갑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일반적인 성인 방송이 있고요. 성인 그걸 활용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데이팅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이팅 게임, 가상 데이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갑으로 뭐 분류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폰 비즈니스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트하우스가 문 닫았죠. 온라인 그 잡지 안 나오죠. 오프라인 안 나오죠. 온라인만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AR도 두 분이 뭐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거는 게임을 그런 게 아니라 기획이죠, 기획. 그리고 포켓몬이라는 그런 캐릭터. 포켓몬이 17년인가 18년 됐어요. 그래서 몇 년에 15년 전에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포켓몬 노래 부르는 애가 있어요. 여자 일본 가수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보고 나서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 그 말랑했던 목소리가 지금 할머니가 됐거든요. 진짜로요. 진짜 일본 가수가. 그래서 그게 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대회를 해요.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닌텐도 우리나라도 아직 하는 애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하잖아요. 네네. 닌텐도에서 무슨 뭐 그 포켓몬 X 뭐 이런 거 뭐 하면 그 뭐 한 달 전에 미리 예약 주문들 하면 이렇게 브로마이드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미니어처 주잖아요. 네. 그거 못 사갖고 날리고 그게 막 프리미엄 비싸서 팔리고 다녀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된 거죠. 그죠? 이건 좀 정확히 저도 그게 인정하겠고요. 저는 하여튼 솔직히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관련주로 올라가는 것들 전 뭔지도 몰라요. 관련주 있잖아요. 관련주. 네. 오늘도 올라가는지 어저께도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전 보나마나 다 제자리 온다. 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시간 문제고 다 제대로 온다. 라는 생각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하드웨어는 어떻게 좀 다 모르겠지만 기술력이 떨어진다. 네. 최소한 정말 하드웨어는 모르겠지만 기획력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딱 그러면 포켓몬이 없잖아요. 오히려 되면 저거 있잖아요. 저기 이승용 교수 아들이 하는 거 뭐죠? 뭐 자동차. 또 기억도 안 나요. 또봇? 예, 또봇. 예. 또봇이나 뭐 그런 거가 정말 있으면 그런 게 오히려 그러니까 때문에 또봇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도 인기 있고 일본에도 전 세계에 인기 있으면 그런 거가 또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제 지금 게임 업체가 아니라 레드로버는 그 캐릭터가 별로 없어서 차라리 이제 손오공 같은 경우가 이제 뭐 AR 게임을 만든다 이러면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손오공 같은 경우 AR 게임을 만들어서 하겠다. 직접 만들 필요가 없죠. 만들겠다는 건 너 우리 캐릭터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 캐릭터 갖고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포켓몬 고같이 자기네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 게임주가 가는 거는 좀 오히려 억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억지스럽기보다는 올라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오늘도 상한가 갈지 몰라요. 뭐 내일도 갈지 모르겠으나 뭐 제 의견은 하여튼 지나고 나면 제자리다. 그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제자리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는 그럼 이제 거의 하루 앞두고 오는 건 이제 끝나는 건가? 아마 다음 주 이 시간 올 때는 아마 다 정리를 하고 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거든요. 네. 근데 아마 목요일 정도. 일등 가는 거죠? 뭐 가봐야죠. 아래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뭐 약간 모습인데? 왜냐면 아래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베팅을 하시더라고요. 베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거로? 뭐 그게 한소프트 이런 거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조금 그렇죠.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찍어줄 텐데 그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시장 OLED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OLED 쪽에 대한 쪽과 지금 보게 되면은 게임 판을 아까 바꾸겠다 그 뉴스에 대한 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게임판을 바꾸겠다라는 얘기 했는데요. 3년 내 OLED로 게임판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P10,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계속해서 OLED 라인, 중소형 OLED 라인업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OLED TV에 대한 비중이 그 LG 디스플레이 내, 이건 뭐 이렇게 그 디지털 타임즈도 뭐 이렇게 뜨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LG전자 부사장,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부회장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파주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가진 간담회에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OLED 매출이 지금 10%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을 LCD를 정리해 나가면서 2020년쯤 가면 LCD와 OLED에 대한 비중에 대한 쪽을 그 지금 보게 되면은 5대5로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LED 투자에 대한 쪽을 하는데 2018년까지 10조 원을 들여 파주에 P10 공장. 네. 여기가 이제 초대형 OLED, 플렉서블 OLED 생산 라인이 구축되는 건데 여기에 1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에다 아예 LG 디스플레이가 승부를 건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독일에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OLED TV 만들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필립스밖에 없습니다. 네. 필립스밖에 없는데 그 유럽에서. 네. 근데 지금 독일 랩회사가 OLED TV에 들어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OLED 진영 TV 진영군에 대한 쪽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OLED 패널 뭐 제대로 TV 패널 생산하는 데가 지금 보면은 얘네밖에 없으니까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으니까 LGD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다. 오늘 뭐 유양 DNU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여기에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진영군에 대한 확대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P10 공장이 10조 원, 뭐 네. 그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또 나오는 얘기에 대한 쪽이 삼성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OLED 쪽인데 TV 쪽이 지금 얘네가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삼성도 지금 아마 이 OLED TV 시장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좀 목이 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약간 트렌드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화면 봐야지만 이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경향신문인데 네. 이 경향신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웬만한 오늘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한카드 있죠. 네. 신한카드에서 트렌드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 보고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떤 거였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어떤 거를 많이 쓰는지 네네. 그리고 금액을 보면 딱 좀 감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극장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13,000원이 아니라 6,000원, 7,000원만 긁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더치페이 할 수도 있죠. 데이터를 해갖고 네.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건 무시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네네. 나 혼자 밥 먹고 네. 혼밥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영화 보고 그래서 홀영족이라네. 그리고 술 마시고 이거 뭐야? 혼술족? 네? 이런 것들이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면 여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제가 딴 것도 있죠. 그림 잘 그려놨더라고요. 영화 티켓도 하나, 밥도 하나. 그리고 또 보니까 식료품으로 많이 팔리는 것 중에는 방울토마토 같은 거 많이 팔린다네. 왜냐면 큰 거 먹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는 자체가 많이 팔리고요. 닭도 있죠. 부위별로 있잖아요. 네. 닭봉이다. 요즘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집에서 그 부모님이랑 사는데 일단 다이어트 한다고 아까스살 먹으면 너 미쳤냐? 좀 먹어야지. 뭐 여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맘 놓고 이제 아까스살만 팔고 그러잖아요, 요새요. 그래서 닭 부위별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치로 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비중이 나홀라 영화 보는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지금요. 4명 중에 1명. 나홀로 식사도 10명, 100명 중에 7명. 이게 꽤 많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신선식품 매출의 1인당 매입액도 보면 이렇게 매출 자체가 1인당 평균 매입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뭐야? 사는 사람이 10만원 예전에 9만원 사던 사람이 7만 9천 원밖에 평균 안 사니까 그만큼 조금씩 산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 그 소용량 주문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인 가구 때문에 늘어나는 건데 아까 이 친구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포장 소용량 주문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우리 종목은 몇 가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편의점이죠, 편의점. 네네. 근데 편의점 올해 쉬고 있잖아요. 네. 올해 쉬었죠. 작년에 워낙 올랐잖아요. 작년에 두세 번 올랐는데 작년에 보면 뭐 GS 리테일이랑 저거 있잖아요. CNU가 1등이잖아요. 네. CNU 1등, GS가 2등, 3위가 좀
쳐져서 세븐일레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엄청 경쟁하고 있어요. 조금씩 숫자가 차이 나는데 네. 지금 보면 6월 말 현재 하는데 1160개입니다 지금요. 올해도 맞죠. 올해도 막 500개, 700개 막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평균이 하루에 평균 몇백 개씩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 GS 리테일 GS25가 1040 몇 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100여 개 차이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엄청 경쟁률이니까 돈은 버는 거죠 이 친구들이요. 본사가요. 그래서 그리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고 리타이어한 사람은 있지만 20대, 30대가 많이 창업한다는 거 지금 그래요. 네. 집에서 이거 하나 차려주고 돈 모아서 이거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흐름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워낙 이 친구들이 매출 한 30%, 왜 수익이 한 60, 70%씩 늘어났어요. 이게 업계가 다. GS다, CNU다. CNU가 BGF 리테일이잖아요. 다 올라갔는데, 저는 자꾸 정의 가요. 정의. 네. GS25로. GS25. GS 리테일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작년에 두 군데가 다 이제 우리가 벌써 잊어버리잖아요. 네. 뭐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네네. 그런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작년 더 지났죠. 작년 겨울 정도인가요? 그때 해갖고 인터넷 뱅킹 엄청 떠들었잖아요. 네네. 그때 기억나세요? BGF를 어디에 손을 드는지 아세요? 어디에 참여했는지 아세요? 어디 참여했어요? 인터파크 떨어졌죠. 인터파크하고 이 친구는 어디로 들어왔어? 그쪽 KT에 들어왔죠. KT. KT로 갔잖아요. 네, KT에서 K뱅크고. 네. 근데 인터파크가 떨어졌잖아요. 네, 예. 인터파크가 땡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인터파크 주가도 박살났죠. 인터파크 주가 박살났어요. 물론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인터파크 주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전 그것도 좀 싸다는 생각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근데 하여튼 두 개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가 두 개 다 흘러내려가 있는데 저는 하여튼 하반기에 어찌됐건 인터넷 뱅크가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못하게 하면 뭐 모르겠으나 하게 되면 그래서 향후의 모멘텀에서 조금 앞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상관없는데 저는 지금은 자꾸 이런 거 뉴스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주가는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쉰 게 대표적인 게 저는 이거 같거든요. 그거랑 저는 한미약품 이런 거 같거든요. 많이 올랐다가 오래 쉰 거. 그죠? 한미약품도 꽤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약품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봐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인데요. 아마 뭐 멀지 않아서 뭐 전 지점을 전 점포를 저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추진을 한다. 뭐 계획이 안 나는데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 전 점포를 사오면서 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즘 보면 올리브영 같은 데도 사후 면세점 생기는 거 찍어놓은 데 많거든요? 보셨죠, 그런 거?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하여튼 뭐 다 똑같이 하겠으나 저는 좀 정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 좀 해봐 주세요. 네, 지금 한번 다른 내용에 대한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맥쿼리 철강 가격, 지금 어제 철강주에 대한 쪽들에 대한 얘기들이 네.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철강주들이 세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맥쿼리에서는 철강주 상승이 실제 경기와 괴리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철강석 가격이 실제 경기 상황과 괴리가 있다. 칭따오로 수입되는 철강 가격은 지금 톤당 $59를 기록해 하루 만에 6.7%가 올랐는데 철강석 공급은 많고 재고는 쌓여 있고 철강석 수요를 결정하는 철강 생산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도 많고 철강 생산이 감소하는데 왜 이게 근데 이제 왜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부양책은 철강 수요의 의미는 증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거 얘기하거든요. 골드만삭스는 뭐 중국의 지금 보게 되면은 부양책이 철강의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중국 철강 생산 중심지인 중국 탕산시 정부가 발표한 정책 효과도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탕산시 정부는 대지길 개선을 위해서 7월 말까지 이거는 7월 말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것 때문에 그렇죠. G20 정상회담 앞두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은 G20 회담인가요? 그걸 앞두고 나서 철강, 아변, 건축 등의 기업 생산 등을 제한한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아셈? 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철강 가격이 오르는 건 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지 실제 경기에 대한 쪽이 철강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하나 조언을 드리면 오늘 저희 방송 보고 나서 혹시 저희 앞방송 오늘 괜찮았거든요. 네네. 앞방송에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이 나왔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요, 부여도 꼭 보세요.
네네. 그리고 뒷부분에 있잖아요. 뒷부분에 특집으로 구성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주용찬 소장이랑 여기 김윤아 앵커랑 강 박사 있잖아요. 강 박사 여기요. 강 박사 세 명이서 그 토킹하는 거 있는데 그게 중국에 대해서 잘 다뤘거든요. 그래서 워낙 제가 봤을 때 이 업계에서 중국 쪽은 최고라고 보고 있어요. 저 주용찬 소장이 가장 합리적인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사드 특집으로 얘기하는 거 저도 바깥에서 들었거든요. 저도 다 못 봤기 때문에 이따 나중에 퇴근해서 부여대 한번 볼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죠. 네네. 내일 금요일인데 한 6.6% GDP 성장 그렇게 좀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CNN인데요. 이거는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링크를요. 네, 링크 걸어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목은 중국의 이제 이게 흔들거리는 예를 들어 경제가 이제 끌어내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원래 또 이렇게 낚는 제목은 이거요. 브렉시트는 잊어버려라. 중국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중국이 온다는 게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라 중국이 안 좋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 6.6이라 그래서 오늘 지난 1분기보다 오히려 0.1%포인트 위로 발표할 거다. 그렇게 있고 리코창이 이번에 1분기에 절대로 꺾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6.6, 6.5, 6.6 정도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과 수치랑 많이 다를 거란 그런 약간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이거죠. 이게 여기 이 얘기 많이 합니다. Forget Brexit 여기 나오잖아요. Forget Brexit, China currency is falling again.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떨어진 것을 상당히 지금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온통 지금 사드잖아요, 또. 네네. 사드 있고 사드 좀 지나면 누군가 또 하나 바람피는 애 나올 거고, 그죠? 또 하다 보면 누가 운 조절에다 걸린 애 나올 거고 많이 바뀌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에게 위안화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위안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남의 나라 얘기고 환율이 되면 어려운데 이런 거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이건 누가 물어볼 게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되죠. 중국의 위안화가 떨어져서 중국의 위안화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드리면 10,000위안으로 10,000위안이 있다면 제가 숫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10,000위안이면 여태까지 100불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제는 10,000위안 갖고 예를 들어서 50달러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제가 이해를 말씀드리면 그럼 중국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예?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물론 수출은 엄청 잘 되겠죠. 수출 경쟁은 생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연히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 물건을 살 때 더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지겠지만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제 송중기가 한 번 올 때 지난번에 공연 한 번 할 때 35억인가 벌어갔대요. 하루 공연에. 앞서 제가 조용찬 소장 방송하는 거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10,000명이 왔다 그러면 이제 값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위안화가 약해지면 10,000명이 아니라 5,000명밖에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위안화가 약해지면 우리나라도 약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즉 이승원 교수가 예를 들어 재무장관이야, 네. 부총리야. 그럼 중국의 위안화 막 떨어뜨리고 일본의 엔화 확 떨어뜨리면 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일본 가야죠. 아니 일본은 네. 우리도 떨어뜨려야죠. 우리도 떨어뜨려야죠. 우리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런 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죄수의 딜레마죠. 네? 죄수의 딜레마죠. 그런 거죠, 그런 거.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무 효과도 서로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끝이 바닥 때가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남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아무 효과가 없는 건데 유동성만 시장에 엄청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 갖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네네. 마지막 기고가 또 그래서 뭐 부동산이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위안화가 약하기 전에 무슨 수를 세더라도 달러를 바꿔갖고 외국으로 도망가자.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갑자기 땅을 막 살 수도 있죠, 뭐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화두로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냥요.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위안화 갖고 있어요? 위안화 없습니다.
1위안도 없습니다. 네? 1위안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저는 엔화는 한 10만 원이 있어요. 예, 예. 10만 원 정도 있거든요. 네. 10만 원. 근데 위안은 없어요. 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위안화가 약해지면 중국에 정말 또 뭐죠? 성강뚱 아니요, 성강뚱 아니요, 수강뚱. 후강뚱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생각보다 많이들 여기에 관심이 많다 지금. 중국 위안화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 하는 분들 잘 좀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